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은 활용 문제 중에서 거리, 속력, 시간, 활용 문제의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거리, 속력, 시간 유형들 싹 다 모아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유형 중에서 총 걸린 시간에 대한 그런 문제, 두 문제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해서 총 걸린 시간 조건. 자,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를 봐주시면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 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2시간이 걸린대요.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에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X를 설정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단계 한번 해봅시다. x를 뭘로 설정하시냐면 A, B 사이의 거리를 내가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바꿀 건데 이때 선생님 표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오선지를 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선지를 그립니다. 음악 시간은 아니다만 오선지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리, 속력, 시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다른 조건을 여기다 채워줄 겁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여기 왕복하는데 갈 때랑 올 때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요거를 빈칸을 채워주실 건데 제일 먼저 채워줘야 되는 거는 내가 X로 설정한 곳을 먼저 채워주세요. X를 설정한 게 A, B 사이의 거리였잖아요. 그러면 이 왕복이라는 게 A하고 B 여기가 있는데 여기 갈 때랑 올 때를 다 합쳐서 가고 다시 찍고 돌아오는 걸 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갈 때 이동한 거리, 갈 때 이동한 거리도 X이고 올 때 이동한 거리도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갈 때 이동한 거리가 X, 올 때 이동한 거리도 X 이렇게 먼저 X를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속력 시간 중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채워줄 겁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속력이랑 시간 중에 시속이 나와 있어요. 속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시속 얼마? 4km. 올 때는 시속 얼마? 3k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채워주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채워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이런 거 하셨을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거리 넣고 속력 넣고 시간 넣었던 거 혹시 하신 친구들도 있고 안 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몰랐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할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옆에는 곱하기 관계고 위아래로는 분수 관계라고 봐주세요. 혹은 뭐 나누기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거리라는 개념은요. 거리라는 개념은 거리를 이렇게 가리고 보면 속력하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 속력하고 시간이 옆에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곱하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랑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속력을 알고 싶어. 그럼 속력을 살짝 가려놓으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보이실까요? 얘가 시간이 분모고 위에 분자가 거리인 것, 즉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혹은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봐주셔도 돼요. 어차피 분수를 나눗셈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거리 나누기 시간 어차피 똑같지 뭐. 그 다음에 시간을 알고 싶어요. 그럼 시간을 살짝 가려놓으면 분모 자리에 속력이 있고 분자 자리에 거리가 있는 셈이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시간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러면 갈 때의 속력은 4고 그때 거리는 x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x는 단위 볼게요. 킬로미터가 되는 거고 얘는 속력이 시속 4km니까 km/h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속력이라는 것은 이게 시속 4km라는 것은 1시간 동안
4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올 때를 볼게요.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때 속력이 3이고 그때 거리가 x니까 3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3분의 x 시간 이렇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요걸 가지고 거속시는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다 거속시 문제 이렇게 표 만들어서 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쓴 거 걸어서 2시간 왕복이 걸어서 2시간 걸렸대요. 그러면 왕복이라는 것은 A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4분의 X 시간이고 올 때 걸린 시간이 3분의 X 시간이에요. 걔네를 더해 주니까 그게 몇 시간? 2시간이 걸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단계 풀어야죠. 양변에 12를 곱해서 분수를 정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약분돼서 3x 더하기 약분돼서 4x는 요거 계산하시면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7x는 24가 되니까 양변에 7로 나눠줄게요. 나눠주니까 x는 얼마? 7분의 24 이렇게 되겠죠. 약분도 아니고 3, 7, 20, 약분 안 되네요. 그래서 7분의 24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A, B 사이의 거리고요. 그 A,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설정하고 그 x를 구했고요.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킬로미터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24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번 문제.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거리의 절반은 시속 3km로 걸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시속 3km로 뛰어가서 모두 15분이 걸렸대요.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 x를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를 설정해 주시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세워주실 건데 선생님 아까 어떻게 했어요? 표 5선지 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선을 5개 그어서 표를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리, 속력, 시간을 채울 거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 우리가 걸어갈 때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뛰어갈 때 조건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채워주신다? 미지수 x를 먼저 채워주실게요. 그럼 x 채워주실 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갔는데 걸어간 거 있잖아요. 걸어간 거는 전체 거리의 절반만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 거리가 x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나누기 2, 즉 2분의 x 만큼 걸어간 거리가 되는 거고요. 뛰어간 거리도 절반이니까 2분의 x.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는 x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요렇게. 두 번째, 속력 시간 중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채워주실 겁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속력이에요. 그래서 걸어갈 때는 시속 3km로 그리고 뛰어갈 때는 시속 6km로. 그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얘네들을 콜라보레이션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잠깐만 요거를 나누기로 할게요. 여러분 번분수 잘 모르시죠? 3분의 2분의 x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 분모 분자가 분수로 가 있어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얘를 나누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2분의 x 요게 나누기 표시랑 결국 똑같은 거니까 나누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2분의 x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거 역수로 바꿔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즉 6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게요. 속력분의 거리를 해주시면 속력이 6이고 거리가 2분의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나누기 기호로 잠깐 봐주셔서 2분의 x 나누기 6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분수는 나눗셈으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눗셈을 분수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분의 x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거 역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12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안 쓴 거. 모두 시간이 15분 걸렸다고 하네요. 그러면 보세요. 보시면
6분의 x 시간 더하기 12분의 x 시간, 그죠? 6분의 x 더하기 12분의 x 시간을 해주시면 그게 몇 분이 걸렸어요? 15분이 걸렸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단위를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요게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이 6분의 x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요거 조심해주세요. 여기서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시간이에요. 왜냐면 시속 3km라는 것은요. 시속 3km라는 것은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3km를 간 빠르기잖아요. 오케이? 1시간 동안 3km를 간 빠르기이고요. 이 거리를 선생님이 킬로미터로 할게요. 왜냐면 여기 속력 단위가 시간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킬로미터라고 해줬으면 여기 시간은 여기 시속에 맞춰서 속력의 시속에 맞춰가지고 시간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분속이라고 하면 분이고요. 1분당 간 빠르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얘가 6분의 x 시간, 1시간, 2시간 할 때 그 시간이에요. 12분의 x 시간이 되니까 여기도 단위가 분이 아니라 시간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즉 15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분을 어떻게 1시간, 2시간 하는 그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있죠.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 60분 중에 15분이 걸린 시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60분의 15시간. 아시겠죠? 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실 땐 60분의 얼마 시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60분의 15시간이 걸렸다. 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16분의 15가 약분이 될걸요? 약분이 되죠. 5일은 5, 5, 20. 얘는 5, 3, 15. 또 약분이 되죠. 3일은 3, 3, 42가 되니까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4분의 1시간. 15분이 시간으로 따지면 4분의 1시간. 그럼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양변에 12.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2x 약분돼서 더하기 x는 4일은 4, 4, 3, 12,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3x는 3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3으로 나눴으니까.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볼게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뭐냐고 물어봤고 그걸 내가 x로 설정을 하고 그걸 풀었고 그 단위가 킬로미터이니까 1km 1m로 가시면 안 돼요. 1km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 거리 속력 시간 시차가 발생했을 때 이 시차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차가 시간의 차이죠. 27번 문제 보시면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요. 동생은 매분 7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40m의 속력으로 걸을 때 형은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지수 x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 x를요. 형은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가 얘를 x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형이 집에서 출발해서 동생과 만날 때까지 걸릴 시간이 몇 분인지를 x분이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세우기 전에 선생님 거속식 유형은 표를 만들어 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을 채워줄 거고요. 여기에는 두 조건, 형, 동생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를 채워주실 건데 제일 먼저 뭐를 채워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설정은 x를 먼저 채워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이
출발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동생을 만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x분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생이 걸린 시간을 볼게요. 동생이 걸린 시간은 동생이 형보다 몇 분 먼저 갔어요. 10분 먼저 갔잖아요. 그죠? 10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형이 걸린 시간에다가 10분을 먼저 간 거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집을 출발해서 형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x 더하기 10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거리 속력 중에서 무엇을 먼저 채워볼까를 봤더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속력이 주어져 있죠. 그죠? 동생은 매분 70m의 속력으로 1분당 매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빠르기냐면 1분당 70m를 가는 빠르기라는 소리예요. 속력이. 동생은 잠깐만 선생님이 얘를 바꿨네요. 미안. 동생이 분당 70m를 가는 빠르기. 형은 매분, 요거 바꾸시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형은 매분 140m를 가는 빠르기로 살짝 달린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거리가 남잖아요. 거리는 어떻게 한다? 얘네들 컬라보레이션 해서.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요거 기억나시죠? 거속식. 방금 했던 거. 거리를 살짝 가려놓으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해주세요. 그러면 140x 얘는 70 곱하기 반드시 여긴 괄호를 해서 곱해주셔야 돼요. x 더하기 10. 그죠? 단위를 한번 맞춰볼게요. 이 x는 선생님 미터. 아니 미터란다. 분이죠. 분. 얘는 단위가 분도 들어가고 미터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로 단위를 맞춰주시면 되냐면 미터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터. 오케이? 그러면 식을 세워주시면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형이 보세요. 지금 집에서 미팅 포인트까지 형과 동생이 만난 지점까지 두 사람이 간 이 거리는 같은 거리일 겁니다. 형이 갑자기 지름길로 가지도 않을 거고 동생이 뭐 더 둘러서 가지도 않을 거고 결국엔 형이 이동한 거리와 동생이 이동한 거리가 같단 말이죠. 그걸로 식을 세워주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형이 이동한 거리가 140xm고 동생이 이동한 거리가 70 곱하기 x 더하기 10m인데 그 이동 거리가 같다고요. 식은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풀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얘를 먼저 분배를 해 주셔도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70으로 바로 한번 나눠 볼게요. 요렇게 로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괄호 먼저 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돼서 2x가 되고요. 얘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고 70으로 나눠주시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럼 그대로 1로 분배를 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10 이렇게 돼요. 그럼 x는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2x 빼기 x는 x는 바로 10이라고 나오죠. 그죠?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형이 집에서 출발해서 동생과 만난 는데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설정하고 나는 그 x를 구했어요. 그게 단위는 분이니까 결국 10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2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보시면 동생이 분속 50m의 속력으로 집을 출발했고요. 동생이 출발한 지 9분 후에 형이 분속 80m의 속력으로 따라간다면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를 구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자, x 설정하겠습니다. x도 형이 출발해서 동생을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을 세우기 위해서 거석식은 선생님은 표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표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동생과 형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제일 먼저 표 채울 때 뭐를 먼저 채운다고요? x를 먼저 채운다고요. 그 x가 뭐냐면 형이 출발해서 동생을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요. 동생 자리에 채웠네. 형이 형 자리에 채워야 되는데 형 자리에 채울게요. x분.
그럼 동생이 먼저 출발했잖아. 몇 분 먼저 출발했어요? 9분 먼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형보다 9분 먼저 출발했죠. 그러면 동생이 집에서 출발해서 형을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x 더하기 9분. 시간이 9분 더 걸린 셈이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채워볼 겁니다.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동생은 분속 50m로 가고요. 형은 분속 80m로 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거리는 얘네들 콜라보레이션. 거리는 속력분이 아니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동생이 걸린 거리는 이동한 거리는 50 곱하기 반드시 요거 괄호 해 주셔야 됩니다. 괄호에서 곱하기 x 더하기 9 미터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분속에서 1분당 50m를 가는 빠르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분이라고 해주는 거고 여기는 미터라고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속력에 좀 맞춰서 형이 이동한 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곱해주셔서 80x 이렇게 되겠죠. 미터. 그럼 여기서 식은 어떻게 세워주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에서 미팅 포인트까지 동생이 먼저 출발했죠. 동생이 이 움직인 거리와 형이 따라잡아서 이 움직인 거리는 서로 같아요. 형이 움직인 거리와 동생이 움직인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움직인 거리와 형이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50 곱하기 x 더하기 9. 요 거리랑 형이 움직인 거리 80x. 미터가 서로 같다. 요걸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괄호를 이렇게 풀어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러면 50x 더하기 5, 9, 45, 450 이렇게 되고요. 얘는 80x, 80x 이쪽, 450 저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50x 빼기 80x는 마이너스 450 이렇게 되고요.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0x, 우변은 마이너스 450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30으로 나눠주시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그죠? 30으로 약분해 주시면 3일은 3, 3, 5, 15가 되니까 x는 15가 될 겁니다.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문제에서 내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그걸 x분이라고 설정하고 그거를 구했고요. 그럼 단위는 분이니까 15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석식 유형 중에서 뭘 볼 거냐면 둘레를 도는 경우를 볼게요. 둘레. 마주보고 걷거나 이것도 나오는데 요즘 둘레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둘레를 도는 경우만 선생님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를 보시면 준기와 민영이는 둘레 길이가 780m인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준기는 분속 70m로 민영이는 분속 60m로 걸을 때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시에 출발을 했잖아요. 동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 만나는 거 요거를 x분이라고 할게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서로 만나는지를 1번 x분이라고 x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세우기 전에 요거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트랙이 이렇게 있어요. 총 길이가 780m인 트랙이 있는데 준기랑 민영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죠. 그러면 준기가 이쪽 방향으로 걷는다면 민영이는 이쪽 방향으로 걷는다는 거죠. 그죠? 속력이 준기가 조금 더 빠르네요. 그래서 준기가 조금 더 빠르고 민영이가 조금 더 느리니까 한 이 지점에서 만났다 칩시다. 그럼 이때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일 거고 그 다음에 준기가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일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잘 봐주세요. 이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와 그리고 준기가 움직인 거리를 합하면 이렇게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거 보이실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랑 준기가 움직인 거리, 즉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 미팅 포인트에서 만나는데 이 만날 때까지 민영이가 걸은 거리랑 준기가 걸은 거리를 합하면 이렇게 트랙 한 바퀴가 돼요. 그거를 이용을 해 주실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거속시를 채워주실 거고요. 여기는 이제 중기랑 민영이를 채워주실 겁니다. 첫 번째 X 먼저 설정했고요. 채워달라고 했었죠. 그냥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중기가 출발해서 민영이를 만난 시간과 민영이가 출발해서 중기를 만난 시간은 같아요. 그거를 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속력이 분속으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속력이에요. 그래서 중기가 움직인 속력은 분속 70m, 민영이는 분속 60m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리는 얘네들 콜라보레이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는 중기가 이동한 거리는 70 곱하기 x.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는 6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랑 중기가 움직인 거리를 합해서 트랙 한 바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로 식은. 즉, 이거 미터입니다. 중기가 움직인 70x 미터랑 민영이가 움직인 60x 미터를 더했더니 그게 트랙 한 바퀴, 즉 780m가 되더라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세 번째 단계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변에 10을 나눠볼게요. 10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0이 하나씩 없어져서 7x 더하기 6x는 78 이렇게 되지롱.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13x는 7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양변을 13으로 나눠주시면 x는 13분의 78이 되는데 13의 배수가 될라나? 78이 한번 해볼게요. 13 곱하기 얼마 한 6? 5는 안 될 것 같고 6. 3, 6, 18, 6, 1은 딱 된다. 13에다가 6을 곱하면 딱 78 돼서 이렇게 약분이 되죠. 혹은 78 나누기 13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x는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내가 x라고 설정하고 구했고요. 단위까지 붙여서 얘는 6분이 걸리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문제 더 갈게요. 자, 한 문제 더 가보도록 할게요. 30번. 둘레 길이가 630m인 트랙을 콩쥐와 팥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러면 출발할 때 콩쥐는 분속 120, 팥쥐는 분속 80m로 걷기 시작했고 둘의 속력은 일정했다면 콩쥐가 팥쥐를 처음 만나는 지점은 콩쥐 입장에서 출발한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인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x를 설정하실 건데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콩쥐 입장에서 출발한 지 몇 미터 떨어진 곳인가 얘를 x미터라고 할게요. x미터인데 즉 콩쥐가 출발을 해서 팥쥐를 만날 때까지 걸은 거리를 내가 x미터라고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세워주기 전에 선생님은 표를 쓴다고 했으니까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리, 속력, 시간 채워주실 거고 여기에 콩쥐, 팥쥐, 요즘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시죠? 그거 원작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좀 잔인하던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 x를 먼저 표에 채워주셔야 돼요. x는 뭘로 채워주실 거냐면 둘이 동시에 출발한 겁니다. 이게 동시에 출발해요. 동시 출발이에요. 이 문제. 동시에 출발한다는 소리가 없었네. 문제 동시 출발입니다. 그러면 콩쥐가 출발해서 팥쥐를 만날 때까지 걸린 상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트랙이 이렇게 있는데 콩쥐가 있고 팥쥐가 있어요. 그죠? 콩쥐가 더 빠르죠. 콩쥐가 이 방향으로 가고 팥쥐가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콩쥐가 더 빠르니까 한 이 정도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콩쥐가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이고 팥쥐가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이라고 칠 때 콩쥐가 움직인 거리와 팥쥐가 움직인 거리를 보시면 이 트랙 한 바퀴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식을 세워줄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콩쥐가 움직인 거리가
x가 되는 거고요. 그죠? 팥쥐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합해서 트랙 한 바퀴라고 했었잖아요. 팥쥐가 움직인 거, 콩쥐가 움직인 거, 만날 때까지, 처음 만날 때까지 팥쥐가 움직인 거, 콩쥐가 움직인 거 합해서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거니까 결국 팥쥐가 이동한 거리는 트랙 한 바퀴 630에서 콩쥐가 움직인 거리 x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채워주실 건데 속력이 나와 있죠. 콩쥐는 분속 120, 팥쥐는 분속 90, 그죠?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속력과 거리를 콜라보레이션 하면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콩쥐가 움직일 시간은 120분의 x 분일까 시간일까 초일까? 분입니다. 이 속력 단위가 분이잖아요. 분속이니까. 그리고 팥쥐 같은 경우에는 90분의 630 빼기 x분이 걸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똑같을 거잖아요. 뭐 이동한 거리는 달라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답니다. 동시에 출발한 거니까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120분의 x랑 그리고 90분의 630 빼기 x랑 서로 같다라고요.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변에 120과 90의 최소 공배수 360이거든요. 360을 곱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곱하면서 반드시 괄호해 주셔야 돼요. 분자를 반드시 괄호. 그럼 요렇게 약분이 돼서 3 곱하기 x 3x. 얘는 9, 1은 9, 4, 9, 36이니까 4가 되고 이 4를 괄호 안에 분배를 이렇게 해줘볼게요. 그럼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5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4x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3x 더하기 4x니까 7x가 될 거고요. 그럼 2520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2520 나누기 7을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x가 얼마가 나오느냐. 딱 360이 나왔어요.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을 볼게요. 확인하기 작업을 봐주시면 내가 이제 콩쥐 입장에서 출발해서 팥쥐를 만날 때까지 걸린 거리를 x라고 설정하고 그게 360이 나왔으니까 단위까지 포함해서 몇 미터? 360m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게 답이 몇 번?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형 하나 더 갈 겁니다. 3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31번 문제를 봐주실 건데 2번 유형은 뭐냐면 열차가 다리 또는 터널을 지나는 경우 이것도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질문이 많이 들어온 유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캐치를 잘 못하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뭐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열차가 다리 또는 터널을 지나는 이런 유형, 거석식 유형에서 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800m, 800m 길이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리고요. 110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40초가 걸려요. 그럼 이때 열차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미지수 x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면 열차의 길이를 미지수 x 미터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거석식 문제는 표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표를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따단 거리, 속력, 시간. 여기는 뭘 할 거냐면 열차가 철교를 통과할 때랑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x를 먼저 넣을 건데 x를 넣기 전에 이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열차가 x미터의 기차 길이가 x미터인 열차가 800m의 길이를 철교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가 걸린대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시간이냐면 철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에 약해요. 선생님 그림까지 잘 그렸으면 미대를 갔겠죠. 철교를 대충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교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철교인 거예요. 철교가 있는데 여기서 기차가 요즘 KTX 같은 경우에는 좀 앞이 매끄럽잖아, 그지? 이런 기차가 있었다 칩시다. 이런 기차가 있는데 그쵸? 여기 선생님 왜 미대를 못 갔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는데 스탑워치를 30초를 이제 세는 스탑워치를 킬 거예요. 언제 킬 거냐면 선생님 언제 킬 거냐면 이 바로 앞머리가 여기 철교 시작하는 부분에 딱 와닿았을 때 바로 앞머리가 철교 시작하는 요 부분에 와닿았을 때 스탑워치를 탁 켜요. 1, 2, 3, 4 이렇게 시간이 지나겠죠. 그럼 그걸 언제 끄냐면 요 기차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여기 이 끄트머리 있잖아요. 기차 맨 꼬랑지 끄트머리가 딱 여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닿을 때 여기 이렇게 닿을 때 스탑워치를 꺼요. 그게 30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차 입장에서는 움직인 거리를 볼게요. 기차가 이 철교를 통과하는데 이 3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얘를 이제 기준으로 앞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요 기차가 움직인 거리예요.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움직인 거리가 일단 철교가 몇 미터였어요? 철교 800m에다가 딱 요만큼이 뭐예요? 딱 요만큼이 열차의 길이잖아요. 열차의 길이 x.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열차가 움직인 거리인데 그럼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열차의 길이 더하기 철교의 거리만큼, 철교의 길이만큼. 그래서 x 더하기 800m가 결국 이 기차, 철교를 통과할 때 열차가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x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철교를 지나갈 때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x 더하기 800m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볼게요. 잠시만. 짜잔. 이번에는 1100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할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말 걸 그랬나? 어차피 비슷하게 엉망으로 그릴 거긴 한데 이렇게 터널이 있다고 칩시다. 터널을 옆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길이 있고 이렇게 철교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통과하는데 1100m의 길이를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탑워치를 킬 거예요. 언제부터 킬 거냐면 기차 맨 앞머리가 여기 터널 시작하는 부분에 딱 닿을 때 이때 스탑워치를 키는 거예요. 딱 켜가지고 언제 스탑워치를 끄냐면 이 기차 꼬랑지가 여기 터널 끝나는 부분에 딱 여기 닿을 때 요때 스탑워치를 딱 끌 거예요. 그게 40초 걸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때 움직인 거리. 지금 이 터널의 길이가 몇 미터냐면 1100m죠. 그죠? 1100m에서 열차의 길이 x미터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100m랑 이 x미터를 더한 거니까 이 x 더하기 1100m가 터널을 지날 때 열차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겠죠. 여기 0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x에 대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시간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철교를 통과할 땐 30초가 걸렸고요. 터널을 통과할 때는 40초가 걸렸어요. 그죠? 그럼 이때 속력은
이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철교를 통과할 때 속력과 터널을 통과할 때 속력은 어차피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철교를 통과할 때 속력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을 어떻게 해 주실 거냐면 보세요. 갑자기 선생님 목이 잠겨가지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30분의 x 더하기 800. 자, 단위 볼게요. 얘는 미터였고 얘는 초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냐? 이게 1초당, 초당이에요. 1초당 요만큼 미터를 간 빠르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터널을 지날 때 걸린 속력도 40분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x 더하기 110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단위가 얘는 초고 얘는 미터니까 1초당 요만큼 미터를 간 빠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니까 철교를 지날 때 속력인 30분의 x 더하기 800이랑 그 다음에 40분의 x 더하기 1100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선생님 이거 살짝 지워볼게요. 풀 공간이 없었어. 자, 그리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120을 한번 곱해볼게요. 120 곱할 때 반드시 여기 괄호를 해주시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괄호 안에 선생님 바로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4x 더하기 48, 32, 00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3으로 분배를 해주시면 3x 더하기 3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3x 이쪽, 3200 저쪽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4x 빼기 3x니까 바로 x가 나올 거고요. 3300에서 3200을 빼면 되죠.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나는 열체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그거를 100이라고 구했고요. 단위는 미터라고 했으니까 100m, 기차가 무려 100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32번 문제 가볼게요. 잠시 선생님 물 한 잔 먹고요. 자, 32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가 걸리고 길이가 700m인 철교를 통과하는데 완전히 통과하는데 25초가 걸린대요. 이 기차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먼저 x를 뭘로 설정하실 거냐면 이 기차의 길이를 x미터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속시 문제는 선생님이 표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얘는 터널을 통과할 때, 철교를 통과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채워넣기 위해서 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차가 400m인 터널을 나 연두색 하려고 그랬대. 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가 걸렸대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터널이 이렇게 있고, 기차가 요 기차 맨 앞머리가 여기 시작하는 지점, 터널 시작하는 지점에 딱 닿을 때 스탑워치를 켜요. 그 언제 끄느냐? 완전히 통과할 때. 이 끄트머리가 여기 철교가 아니죠.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여기 딱 닿을 때 이때 스탑워치를 끈다 그랬죠. 그죠? 그게 15초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차 입장에서는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차 앞머리에서 앞머리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때 움직인 거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의 터널의 길이 400m에서 내가 기차의 길이를 x미터라고 설정했으니까 x미터를 더해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열차가 기차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터널을 통과할 때. 그럼 터널을 통과할 때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x 더하기 400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이제 박스를 철교라고 봐주세요. 그럼 언제 스탑워치를 키느냐? 철교가 여기 기차가 철교 시작 부분에 딱 닿을 때 스탑워치를 키고 이 끄트머리가 철교 끝나는 지점에 딱 닿을 때 스탑워치를 꺼요. 그럼 이때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이번에는 요 400m가 아니라 철교가 700m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움직인 거리는 700m에서 x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철교를 통과할 때 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x 더하기 7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초가 걸려있죠. 그러면은 터널을 지날 때는 15초, 그 다음에 철교를 지날 때는 25초가 걸렸어요. 그럼 속력 같은 경우는 얘네들 콜라보레이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얘는 15분의 x 더하기 400.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미터고 얘는 초잖아요. 그래서 이 속력은 초당 요만큼 미터를 간 빠르기라는 겁니다. 철교도 마찬가지. 얘는 철교를 지나갈 때 속력이 25분의 시간분의 거리니까 x 더하기 700이 되는데 단위는 초당 요만큼 미터를 간 빠르기예요. 근데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터널을 지날 때의 속력과 철교를 지날 때의 속력은 같다라는 거죠. 그걸로 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조금 지우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식을 세워주시면 15분의 x 더하기 400이랑 25분의 x 더하기 700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풀어야죠 뭐. 자, 세 번째 단계. 15와 25의 배수 중에서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최소 공배수 구할게요. 얘는 5, 25, 5, 35 더 나눌 수 없으니까 15 곱하기 5를 해주시면 5, 25, 5, 1은 5, 75네요. 양변에 75를 곱할 겁니다. 여기 반드시 괄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5 하면 75가 되니까. 그러면 5로 괄호 안을 분배를 해주시면 5x 더하기 5, 4, 20. 2000 되겠죠? 얘는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3이 될 거고요. 3을 괄호 안에 분배를 해주시면 3x 더하기 37, 21, 0 두 개 붙여서 2100. 그러면 3x 이쪽으로 2000 저쪽으로 이항하시면 5x 빼기 3x는 2x가 될 거고요. 2100 빼기 2000은 1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x는 얼마? 50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나는 이 기차의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하고 그 x를 구했고요. 단위 미터 붙여주셔서 50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을 골라주시는 겁니다.